안녕하세요, 임준입니다. 자, 오늘도 한국어와 한국문화 중급 2 4단계 과정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는 지금 8과를 공부하고 있고요. 읽기 부분을 살펴볼 차례입니다. 자, 읽기 부분은 우리 교재 103, 104페이지에 나와 있습니다. 자, 지금은 정보화 사회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정보화 사회 하면 떠오르는 것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그 중에서 스마트폰이 대표적이겠죠. 자, 그런데요, 이 스마트폰이 편리한 점도 있지만 위험한 점도 있습니다. 그 위험한 것 중에 대표적인 것이요, 바로 스마트폰 중독입니다. 스마트폰이 없으면 불안해요. 어떻게 해요? 이렇게 스마트폰이 없으면 안 돼요. 이런 생각을 갖는 것, 이런 증상이 있는 것을요, 스마트폰 중독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들은 스마트폰 중독입니까? 아닙니까? 자, 지금부터 테스트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스마트폰 중독 진단 테스트인데요. 여기 10가지가 있습니다. 한번 체크를 해볼게요. 스마트폰이 없으면 손이 떨리고 불안하다. 자, 제 입장에서 한번 테스트를 해보겠습니다. 저는 그 정도는 아닌 것 같아요. 스마트폰을 잃어버리면 친구를 잃어버린 느낌이다. 친구는 너무 소중하죠. 스마트폰은 중요합니다. 하지만 친구는 너무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이건 아닌 것 같아요. 스마트폰을 하루에 2시간 이상 사용한다? 당연하죠. 지금도 스마트폰으로 촬영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스마트폰을 아주 많이 사용하고요. 아마 유튜브 보는 시간도 2시간, 인스타그램 보는 시간도 2시간, 그리고 이렇게 촬영하고 일할 때 사용하는 것도 2시간, 3시간 정도 되니까요. 이건 당연한 거죠. 스마트폰에 설치한 앱이 30개 이상이고 대부분 사용하고 있다. 앱 30개 이상을 설치하고 사용하는 사람들은요, 중독이 아니라 아마 능력이 있는 사람인 것 같아요. 저는 능력이 있는 사람이 아닙니다. 자, 그리고 화장실에 갈 때 스마트폰을 가져간다? 당연하죠. 저는 꼭 가지고 갑니다. 스마트폰 키패드가 컴퓨터 키패드와 같다? 아니고요. 스마트폰으로 글자를 치는 속도, 자, 이것을요, 한국에서는 엄지타자. 자, 이 타자는 타이핑을 이야기하는 거고요. 엄지는 이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엄지로 스마트폰 타이핑을 하죠. 엄지타자라고 이야기하는데요. 저는 이 엄지타자가 아주 빠릅니다. 식사 중 스마트폰이 울리면 바로 달려간다. 당연하죠. 그리고요, 저는 식사할 때, 밥을 먹을 때 스마트폰이 항상 옆에 있습니다. 스마트폰을 보물 1호라고 생각한다? 아니요, 그 정도는 아닙니다. 스마트폰으로 쇼핑을 한 것이 2번 이상이다? 저는 쇼핑을 항상, 늘, 언제나 스마트폰으로 쇼핑을 하죠. 그러니까 맞습니다. 저는 하나, 둘, 셋, 넷, 다섯 개네요. 중독이 의심돼요. 이 정도 증상이 되겠네요. 자, 여러분도 직접 테스트를 한번 해보시면 재미있을 것 같습니다. 자, 여기 여러 가지 어휘가 나와 있는데요. 자, 의존성이라는 말은요, 스마트폰이 없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이런 느낌입니다. 스마트폰이 없으면 능력이 없어집니다. 이런 것들을 의존성이라고 하고요. 익명성이라는 것은요, 내가 어떤 일을 할 때 다른 사람들이요, 내가 누구인지 몰라요. 이런 것을 익명성이라고 얘기합니다. 자, 인터넷 안은요, 익명성이 있죠. 내가 댓글을 달았는데 임준이 달았어요 라고 밝히지 않아요. 알려주지 않습니다. 이런 것들을 익명성이라고 합니다. 자, 장시간 사용이라는 것은요, 오랜 시간을 얘기할 때 장시간이라고 얘기하고요. 해커들이 하는 것을 얘기하죠. 자, 이거는 개인정보 유출과 관련되어 있겠습니다. 자, 먼저 시력이 저하되다, 건강이 나빠지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네요. 오랫동안 사용하면 이런 문제가 생길 수 있겠죠. 인터넷을 사용할 수 없으면 무기력해지다, 그리고 무능력해지다, 능력이 없어집니다. 할 수 있는 것이 없고요, 힘이 없어요. 자, 이런 것들은 의존성이 되겠죠. 기억력이 떨어지다, 스마트폰이 없으면요, 전화번호도 어떤 정보도 다 기억할 수 없습니다. 이것도 의존성이 되겠고요. 스마트폰 중독에 빠지다.
자, 이것은 의존성이라고 볼 수도 있고 장시간을 사용한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죠. 개인정보가 유출되는 것은 해킹을 얘기하고요. 가짜뉴스가 많아지는 이유는 익명성 때문입니다. 자, 만약에 제가 여러분들한테 정보를 드릴 때 안녕하세요 임준입니다. 이것은 이렇습니다 라고 얘기하면 사실을 말해야 돼요. 진짜를 말해야 되죠. 그런데 만약에 여러분들이 나를 몰라요. 그러면 제가 거짓말을 할 수도 있고요. 잘 모르는 내용도 말해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익명성 때문에 가짜뉴스가 많아질 수 있겠죠. 자, 악성 댓글 악플을 다는 것도요. 내가 누구인지 모르기 때문에 자유롭게, 그 자유는 좀 나쁜 자유겠죠. 그래서 악성 댓글 악플을 달게 됩니다. 거북목 증후군에 시달리는 이유는 오랫동안 사용하기 때문이죠. 자, 그래서 여러 가지 형태로 연결될 수 있는데요. 어떤 느낌인지 알아두시면 좋겠습니다. 자, 다음은 읽기 지문을 살펴볼 텐데요. 내용과 어휘를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지문은 어떻게 구성되어 있냐면요. 자, 스마트폰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첫 번째 단락에는요. 장점이 나옵니다. 좋은 점이죠. 편리한 점을 얘기하고요. 두 번째 단락에서는 단점이 나옵니다. 어떤 것이 단점일까요? 위험하다는 거죠. 단점부터 얘기하면 위험하다라고 얘기했고요. 장점을 얘기하면 편리하다 이런 것들을 얘기합니다. 이 편리하다라는 것은 어떤 일을 할 때 쉽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겠죠. 그런데요. 이 쉽다라는 말을 다른 말로 손쉽다라고 얘기하기도 합니다. 자, 여기 보면요. 손쉽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죠. 자, 그리고요. 위험하다라는 것은요. 여러 가지 중독에 걸릴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개인정보 유출에 좀 약해질 수 있습니다. 쉽게 그렇게 당할 수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요. 위험에 노출되다 라고 얘기할 수 있죠. 자, 다시 한번 장점으로 돌아오면요. 유용하다, 영어로 하면요. useful 이런 것들이 되겠고요. 좀 다른 말로 하면 helpful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데요. 이거는요. 한국어로 도움이 되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할 수 있겠죠. 자, 위험하다 말고 단점이 또 있을까요? 네, 있습니다. 자, 친구랑 만났어요. 가족들과 만났습니다. 그러면 가족들과 이렇게 이야기하고 함께 시간을 보내야 되는데 요즘 어떻습니까? 친구가 앞에 있어요. 스마트폰만 봐요. 가족이 함께 있어요. 스마트폰만 봐요. 자, 이런 것들은요. 여러 사람과 소통할 수 있는 기회가 없어지고요. 이런 연결이, 이런 관계가 끊어지게 되죠. 이렇게 끊어지는 것을요. 단절되다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자, 여기 보시는 것처럼 이 지문을 읽고 이 문제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스마트폰은 손 안에 있는 컴퓨터와 같다. 스마트폰 하나만 있으면 사진 촬영, 동영상 촬영, 음악 듣기까지 모두 가능하다. 텔레비전과 라디오 시청, 게임하기, 인터넷 사용 등 못할 것이 없다. 유럽에 있는 친구와 영상통화를 하면서 안부를 물을 수 있고 사진을 즉시 전송할 수도 있다. 직장에서는 연락도 할 겸 서로 의견도 교환할 겸 단체 카톡방을 만들기도 한다. 단체 카톡방을 왜 만들어요? 자, 여기 목적이 두 가지 있죠. 연락하려고 만들어요. 의견 교환하려고 만들어요. 그래서 뭐뭐을 겸 뭐뭐을 겸을 사용했습니다. 자, 이메일 주고받기는 기본이고 영화 보기도 쉽게 할 수 있다. 스마트폰을 통해 인터넷 뱅킹도 가능하기 때문에 손쉽게 은행 일을 보기도 한다. 자,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여기는 장점이 나와 있고요. 이 장점의 편리한 점, 그리고 좀 다른 말로 하면 여러 가지 기능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나가 나왔어요. 그러니까 여기에는 장점이 나는데 그러나라고 연결됐으니까 당연히 여기에는 단점이 나오게 되겠죠. 스마트폰으로 대부분의 일을 해결할 수 있지만 잘 관리하지 않으면 여러 문제점이 발생한다. 먼저 스마트폰의 지나친 사용으로 중독에 빠질 수 있다. 자, 지나치다라는 것은 너무 많이 그러면 지나치게라고 얘기할 수 있죠. 스마트폰이 없을 때 불안해서
일이나 공부에 집중할 수 없으면 중독이다. 스마트폰으로만 대화를 하기 때문에 이웃뿐만 아니라 가족과도 대화가 끊어지다, 단절될 수밖에 없다. 스마트폰을 분실하거나 잃어버리거나 분실하거나 해킹을 당하면 개인정보 유출이라는 심각한 문제가 생긴다. 여기서 심각하다는 것은 큰 문제를 얘기하는 거죠. 사진이나 동영상 등의 사생활이 노출되어 나쁜 영향을 끼칠 수도 있다. 아무리 유용한 것도 관리가 소홀하면, 제대로 하지 못하면, 잘 하지 못하면 피해가 생기는 것이 당연하다. 생길 수밖에 없다. 그래서 여기서는요, 어떤 것이 당연하다라는 뜻으로 뭐뭐을 수밖에 없다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피해가 생기는 것이 당연하다. 피해가 생길 수밖에 없다. 자, 아까 말씀드렸듯이 역시 단점이 나왔고요. 위험하다. 어떤 것이 위험합니까? 대표적으로는 중독이 있고요. 그 다음에 개인정보 유출, 이런 것들이 나왔습니다. 자, 이제 문제를 한번 풀어봅시다. 윗글의 제목으로 가장 알맞은 것을 고르세요 라고 했는데요. 스마트폰 사용의 장점과 단점을 이야기했죠. 그래서 스마트폰 사용의 장단점이 답이 되겠고요. 스마트폰으로 사진을 찍을 수 있고, 자, 그리고 또 뭘 할 수 있습니까? 제가 지금 하고 있죠. 동영상 촬영, 비디오 촬영을 할 수 있습니다. 동영상도 촬영할 수 있고 음악도 들을 수 있다. 텔레비전 시청과 게임은 물론이고 단체 카톡방에서 직장 동료와 의견을 나눌 수도 있다. 게다가 인터넷 뱅킹으로 은행 일을 보기도 한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OX 문제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스마트폰으로 영상 통화를 하는 사람이 급증했다. 자, 이 급증했다라는 말은요, 요즘 많이 이렇게 증가했다라는 의미인데요. 아주 빨리, 아주 많이. 요즘 그렇습니까? 요즘 그렇다는 것은 아니죠. 원래부터 많이 있었습니다. 사람들은 은행에 가는 것보다 스마트폰 뱅킹을 선호한다. 이런 이야기는 안 나왔던 것 같아요. 개인정보 유출 문제는 사용하는 사람에게 원인이 있다. 그런가요? 사용하는 사람이 조심해야 돼요. 하지만 진짜 원인은 나쁜 사람들에게 있죠. 해커들 때문입니다. 그런 사람들에게 직접적인 원인이 있죠. 그래서 모두 다 아닙니다. 다음은 익힘책입니다. 익힘책 월크북 72페이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역시 OX 문제를 먼저 풀어볼게요. 이 그래프는 스마트폰으로 무엇을 하는지에 대한 조사 결과이다. 맞습니까? 네. 이용 목적이 무엇입니까? 스마트폰으로 무엇을 합니까? 맞죠? 사람들은 스마트폰으로 사진 촬영보다 채팅을 더 많이 한다. 사진 촬영과 채팅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어느 게 더 많다는 거예요? 헷갈릴 수 있습니다. 그럴 때는요. 자, 사진 촬영과 채팅 이 두 가지를 비교하고 있는데요. 이 보다를, 사진 촬영 보다를 빼고 생각하면 됩니다. 그러니까 여기서는요. 사람들은 스마트폰으로 채팅을 더 많이 해요. 채팅을 더 많이 한다. 맞습니까? 네, 맞네요. 채팅을 더 많이 하네요. 다음은 이 지문, 글을 읽고요. 문제를 푸는 겁니다. 자, 먼저 지문을 같이 살펴보도록 합시다. 한국IT연구소에 따르면 65세 이상 성인 중 스마트폰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3.5%에서 36%로 5년 만에 10배 이상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같은 기간 동안 스마트폰을 가지고 있는 청소년 수가 9%에서 36.2%로 4배 이상 증가한 것에 비하면 노인 스마트폰 이용자가 급증했다고 볼 수 있다. 이 급증이라는 것은요, 급하게 증가하다라는 뜻으로요, 짧은 시간에 아주 빠르게 증가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노인들은 스마트폰으로 주로 가장 많이 채팅이나 문자 메시지를 주고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주로 연락에 많이 사용하네요. 그 다음은요, 이어서 동영상 시청, 기사 검색, 음악 듣기, TV 시청, 게임 등 미디어 이용이 많았다. 특히 최근에는 동영상 시청과 기사 검색이 많이 증가했다. 이처럼 노인들이
스마트폰으로 정보를 찾는 일은 많아졌다. 이러한 변화를 고려해서 이 고려하다라는 말은요 생각하다와 똑같은 말인데요. 그래서 바꿔서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변화를 생각해서 요즘 마을복지센터에서는 노인들을 위해 스마트폰 활용 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이 활용이라는 말은요 이용하다 비슷한 뜻이라고 생각하면 되고요. 앞으로 이러한 교육은 노인뿐만 아니라 스마트폰을 이용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중요해질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자, 간단하게 정리를 하면요. 노인들의 스마트폰 사용이 굉장히 많아졌다. 빠르게 증가했다. 급증했다. 라고 얘기했고요. 노인들은 5년 만에 10배 증가했고요. 청소년들은 4배 증가했습니다. 노인이 훨씬 더 많이 증가했죠. 자, 그리고 노인들이 스마트폰을 어디에 활용합니까? 연락하는데 가장 많이 사용했고요. 그 다음은 미디어에 사용했다고 얘기했습니다. 자, 이제 문제를 풀어보도록 합시다. 스마트폰 보유율 여기에 나왔습니까? 네, 나왔습니다. 36%, 36.2% 이렇게 노인과 청소년들이 스마트폰을 많이 가지고 있습니까? 네, 이만큼 가지고 있습니다. 그것을 보유율이라고 하죠. 나왔고요. 스마트폰 이용 목적 나왔습니까? 채팅, 문자 메시지를 주고받는 거, 동영상 시청, 기사 검색, 음악 듣기, TV 시청, 게임 이런 것들이 많이 나왔죠. 나왔습니다. 그런데 스마트폰 시장의 미래 이거 나왔습니까? 이 시장이라는 것은 마켓, 그러니까 스마트폰이 많이 팔립니까? 이런 것들을 이야기하는 건데요. 미래라고 했으니까 앞으로 많이 팔릴까요? 이런 것들 여기 나왔습니까? 아니요, 그런 얘기는 없었어요. 3번이 답이 되겠네요. 자, 2번을 봅시다. 같은 것, 맞는 것을 골라볼게요. 5년 만에 스마트폰 교육을 받는 노인의 수가 4배 이상 증가했다. 스마트폰 교육을 받는 노인이 아니고요. 스마트폰을 가지고 있는 노인에 대한 이야기가 나왔고요. 4배가 아니라 10배 이상 증가했다 라고 했습니다. 아니죠. 65세 이상 노인들은 스마트폰으로 주로 채팅하거나 메시지를 보낸다. 네, 주로 채팅이나 문자 메시지를 주고받는다. 이렇게 나왔죠. 2번이 답이 되겠네요. 지난 5년 동안 청소년의 스마트폰 보유율이 노인보다 더 많이 증가했다. 청소년과 노인을 비교했는데요. 보다라는 말을 빼고 생각해 봅시다. 청소년의 스마트폰 보유율이 더 많이 증가했습니까? 아니요. 노인이 더 많이 증가했어요. 노인은 10배 증가했습니다. 청소년은 4배 증가했고요. 그러니까 아니죠. 2번이 답이 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읽기 부분을 함께 공부해봤습니다. 자, 여러분 공부하시느라 수고 많으셨고요. 저는 다음 시간에 쓰기 부분을 가지고 돌아올 텐데요. 그때까지 여러분 건강하고 행복하세요. 감사합니다.